오늘 매일기대와 3부 순서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교수님 오실 때는 항상 금요일이라서 저는 되게 즐거운 마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죠. 방송- 금요일은 네. 이제 한 주간 이제 주말을 막 기다리는 거니까. 네, 네, 네.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렇죠. 네, 한국에는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 불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주말이 오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상담 이야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는 오늘 주제를 보고 오늘 저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네. 너무 관심이 많이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교수님을 통해서 듣는 게 다를 것 같아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네. 뭐 모든 사람들의 사실 관심사죠. 네, 맞아요. 부모라면 네.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별히 이제 자녀 양육 방식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녀 양육의 네 가지 방식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본인은 좀 어떤 스타일에 많이 가까운지를 좀 보신 다음에 좀 자기 생활에 좀 적용해 보시면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부모가 꼭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해 있는 건 아니죠? 뭐 두 가지 뭐 여러 그럼요. 가지 유형을 네, 섞어서 가지고 그럼요. 네. 네, 어느 한 가지 유형을 뭐 100%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네. 그렇지만 이제 자녀 양육 방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지, 네. 내가 100% 한쪽 유형에 고착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걸 보시면서 어떨 때는 뭐 이런 스타일을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저런 스타일을 속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또 대하는 유형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랑 또 아이가 티네이저가 됐을 때, 또 네.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녀 양육의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가지 다 커버하려면 저희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저희 한번 소개해 네, 주실까요? 오늘 일단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자녀 양육 방식은요.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자 중에 바움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모의 유형을 애정과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애정과 통제가 같이 있느냐 아니면 다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제 허용형이에요. 허용형. 허용형. 예, 네. 허용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저기 애정과 통제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애정은 있지만 통제가 없는 그런 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조건 아이한테 그야 말대로 그 제목대로 허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애정은 많이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쁘다, 아유 잘한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해주고, 또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많이 해줘요. 네. 그렇지만 그 안에 통제가 없는 거죠. 그 안에 훈육이라든지 통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사실 뭐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막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막 네. 그렇게 하는데도 네. 부모가 전혀 아이한테 어떤 제약을 가한다든지 통제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 없이 그냥 네. 무조건 아이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맞아요. 거 네. 있죠. 그게 네. 이제 하나의 적절한 예예요. 허용형이라는 거는 아이한테, 아이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혼내는 건 나쁘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죽여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기를 많이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게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정은 있지만 어떤 아이가 잘못하거나 어떤 훈육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전혀 어떤 통제를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는 그렇게 자라게 되면 이제 천방지축으로 막 계속 나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을 때 아이가 어떤 분명히 그때 이때 분명히 잘못되어서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네. 아이가 더 이상 그런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어 그게 이제 허용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하지만 아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안 할래 떼쓰거나 이렇게 할 때 아유 네가 그러면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그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든 또는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이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예. 끌려다니시는 예. 부모님.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 어떤 훈육이나 어떤 가이드라가 필요할 때 부모가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허용형이에요. 네, 맞아요.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중에도 나왔는데 저도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애 기죽으니까 야단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네. 하시는 네. 분들도 저도 종종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딱 이 허용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좀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뭐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네, 어떤 아이가 이제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쵸.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권위자가 아이에 대해서 뭐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한다든지 어떤 체벌이 있을 때 네. 그런 부모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부모 자신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누군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올바르게 잘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저 선생님 왜 저래? 네, 저 사람 왜 우리 애만 혼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떤 뭐 단체 생활을 학교를 간다든지 어떤 뭐 데이케어에 맡긴다든지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네. 집에서 해오던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그쵸.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다 받아주고 하다가 학교에서 갔을 때 이제 집에서 해오던 거랑 방식이 틀리니까 그럴 때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어하죠. 그렇겠네요. 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형이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자랐을 경우는 어떤 이제 심한 경우는 사회에서도 많이 부적응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다른 사람 입장을 헤아리는 것도 부족하고요. 네.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오냐오냐하고 칭찬만 해주고 키우시다 보니까 좀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많이 드러나는 유형이에요. 음. 요즘 점점 증가하고 많이 아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 허용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자녀를 특히 미국은 그래도 좀 출산을 많이 하시는 편이지만 한국은 특히 뭐 하나 아니면 둘 정도 이렇게 네. 하니까 아이가 너무 이쁘고 아이를 좀 오냐오냐하면서 키우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애정이 너무 많고 통제는 없는 네, 경우죠. 그렇군요. 허용형 첫 번째 유형 허용형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두 번째 유형은 방임형이에요. 방임. 네. 방임형이라고 하는 거는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어요. 제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뭔가 사실 제일 안 좋아요. 네네. 예,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이제 둘이가 뭐 이렇게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어요. 네. 놀고 있고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뭐 어떻게 행동을 하든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다음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근데 이제 아이가 부모한테 다가오면 부모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뭐 아이들이 싸우고 뭐 이런데도 별로 뭐 관여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애정 표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어떻게 하든 그냥 이제 부모는 본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돌보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도 허용형은 이 방임형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허용형은 애정이라도 있지. 네네. 여기는 애정도 없고 네. 또 통제도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 이제 부모한테 가서 뭐 아빠 놀아줘, 엄마 맞아요. 놀아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리 가. 아빠 시간 없어. 나 동생이랑 같이 놀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아이는 이제 뭘로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뭐 동생 때리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데 대한 이렇게 모니터링이 없기 때문에 네. 아이가 이제
어떤 제대로 된 훈육도 잘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방치된다고 보시면 되죠. 집안에서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뭐 아빠가 이제 그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막 너무 일하고 이제 힘드니까 와서 네. 그냥 쉬고 그냥 자기 일 하느라 바쁘고 예를 네. 들어서 뭐 엄마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인터넷이라든 드라마 한참 빠져 계셔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네네. 아이가 거의 그냥 방치되는 수준으로 있는 거죠. 어.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방임형이 네.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 있으면은 뭐 그 둘이 있을 때 장난감과 싸운다든지 뭐 서로 다툰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딱 이제 그럴 때 이제 개입을 해서 뭐 이제 훈육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자기 일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냥 아이들 방치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경우, 네. 예,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어쩌다가 뭐 놓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패턴으로 그냥 계속, 네. 일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경우 부모로부터의 어떤 돌봄이라든지 어떤 훈육이라는 케어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다가 많은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뭐 심리학적으로 잘 알진 못하지만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방임형의 아이들이 나중에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문제가 많이 많이 있을 수 생길 것 있죠.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왜냐하면 부모가 특별히 양쪽 부모가 다 바쁜 경우, 음. 다 바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부모가 다 바쁘다고 해서 아이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부모가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대해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거의 못 쓰는 경우.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바깥의 일도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부 관계가 너무 나빠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한테 뭐 거의 이제 아이한테 거의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는 네. 이제 방임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경우, 네.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는 그런 경우, 네. 방임형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3부 초대석에는요, 리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오늘 자녀 양육의 네 가지 방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두 가지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허용형, 방임형. 네. 자, 이제 둘 다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 네. 그런 유형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유형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세 번째는 네. 권위형이에요. 권위형. 예. 권위형은 이제 애정은 없고 음. 통제만 있는 경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규칙이나 뭐 이렇게 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 애정은 없이 네.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 같지 않고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킹덤 같다 그럴까요? 예, 그 뭐 이렇게 마치 뭐 나라 운영하듯이 네네. 예, 뭐 이렇게 리더 있고 이제 회사 돌아가듯이 네네. 예, 뭐 지켜야 될 룰만 있고 안 따르면 막 혼나고 처벌받고 그렇지만 그 안에 애정은 없고 예. 그 애정이 없다는 게 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네.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맞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그러니까 있겠죠?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쵸. 아이들이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건데 주로 말을 할 때 그것만 표현이 되니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애정도 같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표현이 돼야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룰은 있지만 이렇게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동시에 깨달으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이제 균형이 잡히는 건데 네. 이 권위형의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 애정 표현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만 있는 거예요. 지시만. 네. 근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마음속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룰을 그렇죠. 주고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 지키면 혼나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잘못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표현이 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거는 이제 주로 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혼나는 메시지고 뭐 이제
이제 목소리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받는 느낌에서는 뭐냐면 항상 자기는 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항상 자기는 혼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이제 어떤 경우는 그게 반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권위형이 옛날에 많았죠. 예, 옛날 한국 부모님들이 네네, 네. 많으셨던 그런 예, 유형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막 무섭고 네. 예, 그다음에 아버지 생각하면은 칭찬받았던 기억은 거의 없고 음. 혼나거나 아니면 말 붙이기도 되게 힘든 네, 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맞아요. 이제 뭐 근데 뭐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더 많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 방에 갔는데 장난감이 막 어지러우면은 뭐 이거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랬지 왜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혼나거나 뭐 이런 일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안에 어떤 뭐 그 외에도 아이들에게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사 뭐 어떤 아이들한테 잘못된 걸 지적한다 하더라도 어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권위적으로 너무 아이를 이렇게 짓누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사실 네. 이게 너무 뭐 이거 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 얼른 치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메시지만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권위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통제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통제만.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제 권위주의라는 거를. 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받는 이미지는 부모가 되게 이렇게 권위적이고 융통성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대화하기 힘든 예, 그런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잘못하면 혼나고 이렇게 뭐 야단 맞고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예,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될 수 있죠. 네. 네. 저는 그 표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라고 하잖아요. 네. 채찍만 주는 그런 네, 부모님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쵸? 애정은 없고 이제 네. 훈육만 있는 거니까. 아. 예. 아, 맞습니다. 애정은 없이 훈육, 통제만 하는 부모님들의 유형, 권위형. 네. 이 유형도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을 알아봤는데 네. 다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마지막 유형 네, 살펴볼까요? 네 번째 형은 민주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형.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정과 훈육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어떤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깎아내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뭐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또 부모의 챙김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애가 너무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고 있거나 뭐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권희영의 부모 같은 경우는 너 하지 마라 그랬지 또 했어 이리 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나고 뭐 심한 경우 맞기도 하고 만약 그렇게 하고 막 울면서 애가 그냥 끝나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면 권희영의 부모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게임기를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이거 분명히 엄마가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지 이거 하면 안 돼. 그 대신에 그러면 엄마랑 이거 하면서 다른 거 놀아보는 거 어때? 라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엄마랑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지해 준다면 그렇게 하면서 좀 애정이 표현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일방적으로 혼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주면서도 네. 아이에게 여전히 내가 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다음에 너가 또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애정이 표현되면 좀 민주형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그나마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거 분명히 왜 뭐 어떤 어겼을 때 이걸 왜 어겼는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했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경우 그게 이제 보통 민주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네. 그러니까
애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 민주형의 부모들은. 그러니까 애정을 표현한다는 게 무조건 뭐 말로 사랑해 이런 것보다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거죠. 함께하는 네.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부모하고 애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아. 있으면 뭐 가끔씩 혼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혼날 수 그렇죠. 있지만 그렇지만 함께하는 그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애정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음. 부모에게 무엇인가 항상 쉽게 다가가서 뭔가 얘기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얘기해도 일방적으로 혼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이 보통 우리가 민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민주형 딱 말만 들어봐도 뭔가 제일 네. 이상적인 그런 유형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애정과 통제가 함께 가는 그 유형 민주형 이야기 네.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부모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자녀 양육을 할 때 보통 연 날리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연을 우리가 날릴 때 연이 높게 올라가려면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연이 그냥 바닥으로 툭 떨어질 것이고 네. 너무 많이 풀게 되면 또 연이 또 제대로 잘 날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을 제대로 잘 날리려면 어떨 때는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풀었다가 어떨 때는 당겼다가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 뭐 훈육의 얘기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너무는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애정과 통제가 함께 같이 있어야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해요. 음. 예,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또 미국에서 아주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뭐냐면 Love and Logic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Love and Logic이 뭐냐면 사랑, 우리말로 하자면 사랑과 뭐 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랑과 논리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논리라고 하는 건 어떤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원리와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 러브 앤 라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미국 안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어떤 아이들을 이제 대할 때 이 두 가지 원칙이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잘 성장을 잘 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이 사랑과 어떤 훈육 그리고 네. 통제하는 것 두 개가 아까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 네, 말씀이 네.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한쪽에 너무 치우침 없이 둘 다 있어야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게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알면서 실천하기가 참 그럼요. 힘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저도 아이들 저는 남자애 둘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요번에 이제 대학 가거든요. 이제 많이 크네요. 네, 이제 하나는 대학 가고 요번엔 둘째도 이제 하이스쿨 올라가는데 네. 저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가면서 또 상담하면서 저도 후회가 되게 많아요. 후회도 많고 네. 그다음에 또 뭐지 이 부분에서 제가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철저는 아셔야죠. 뭐 전혀 모르시면 못하는 거니까 이제 알면서 실수를 하지만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맞아요. 그래도 뭐 한 5번 실수할까 한 2번 실수하고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네. 아이 그럼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 박식하신 교수님도 지금 또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요. 자녀 교육이 힘든다고 하시니까 채팅창 저희 한번 볼게요. 2638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다 그려진다고 지금. 네. 저는 무엇을 원했고 아이들을 뭘 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많이 늦었지만 아쉽네요 하셨어요. 아마 자녀분들이 좀 많이 성장하셨나 봐요. 네. 자녀 양육은 참 힘든 일이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원래 자녀 농사가 제일 짓기 힘든 농사라 했습니다. 네.
자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쵸. 예. 네. 어떤 아이들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게 저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둘이가 있지만 아이들이 다 틀리거든요. 음. 둘 다 성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조그마한 어떤 훈육에도 그러니까 좀 예민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좀 혼내도 별로 이렇게 뭐 상처받지 않거나 이렇게 잘 견디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네. 그 아이들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만 잔소리해도 쉽게 낙심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아이들은 뭐 부모의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제 어떤 되게 기대치가 너무 이제 그 아이에게 너무 커서 실망시킨 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그런 부분이 너무 크다든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맞춰서 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원리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논리, 그러니까 애정과 어떤 훈육이라고 네. 하는 부분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생각했을 때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막아줄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 안에 있을 때 있으면서도 아이가 여전히 그 틀 안에서는 사랑받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저도 이제 가족 스터디를 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한국 학생들의 페이퍼를 받아보면 네. 그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격하신 그러면서 아버지예요? 그냥 스토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그러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의 문제냐 아니면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국의 이제 역사들 왜냐하면 한국의 부모님 옛날 부모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부모로서의 좋은 롤 모델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고 네. 마치 이렇게 가정에서의 어떤 뭐 마치 뭐 회사 가면 상사 같은 느낌, 우두머리. 네, 네. 네 그런 느낌일 수밖에 없었던 네. 것들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뭐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많이 없어서 네 사실은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녀 양육의 4가지 방식 이야기 들으면서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초대석에서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저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교수님.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